안녕하세요, 저는 MD 내공입니다. MD 스팽입니다. 내공님. 네. 매제에서 새로운 아니, 날 불렀으면 대답을 기다려야 될까? 매제에서 새로운 헤드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엠피리언을 뛰어넘는 새로운 플래그십 헤드폰 엘리트라는 제품입니다. 엠피리언이 출시가 된 지 이제 2018년 4월로 약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엠피리언이 좀 다양한 버전을 선보였어요. 뜬금없이 이제 엠피리언을 뛰어넘는 제품이 선보여졌었는데, 사실 원래 엠피리언과 구글 클래식 이 두 모델 사이 좀 간극이 컸었거든요. 네, 10배 차이 나죠. 사실 좀 간격이 크다 보니까 저는 이 중간에 어떤 제품이 나와서 좀 유저층을 공략하지 않을까, 엔트리, 미들, 하이급 해가지고 그래서 중간 모델급을 기대했었어요. 근데 이 가격을 뛰어넘는 새로운 플래그십이 이제 갑자기 선보여진 거죠. 네, 그럼 이제 매제에서 좀 디자인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엘리트만 좀 소개할까 했다가 이제 같은 디자인을 좀 공유하고 있어가지고 엠피리언 Z 블랙을 좀 등장시켰어요. 이렇게 보면 딱 좀 디자인이 좀 대칭적으로 좀 느낌이 오죠? 네. 저는 이제 그 빛과 어둠,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이제 좀 사운드 쪽에서도 얘기를 할 거지만, 이게 생긴 것만 그렇지 않고, 사운드 쪽에서도 약간 빛과 어둠으로 얘기할 만한 좀 거리가 좀 있긴 해요. 이 맨 처음에 그 매제에서 엘리트 소식을 알리면서 정보가 담긴 파일을 보내왔었어요. 저희가 약간 기대를 하면서, 원래 디자인하면 매제니까 어떤 멋진 디자인을 선보일까 라고 이제 기대감을 안고 딱 더블 클릭을 딱 해서 파일을 열었는데, 약간 일란성 쌍둥이 같은 모델이 딱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색상 반전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약간 그래서 프레임만 바꾼 게 아닌가라는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뭐 오디지도 그렇고 뭐 다른 브랜드들도 뭐 신제품이 출시돼도 외향적인 프레임은 약간 공유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드라이버가 더 중요한 사항이고, 사실 매제도 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뭐 외향적으로는 사실 뭐 똑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뭐 검은 거는 엠피리언, 밝은 거는 엘리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 외에 구별할 수 있는 거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좀 알 수 있는 차이점만 있을 것 같고요. 네, 외형적으로는 뭐 매제에서 자랑하는 서스펜션 윙 헤드밴드가 적용됐고, 기본 케이블도 다 같은 걸 공유하고 있고, 디자인적으로는 뭐 사실 엠피리언과 다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딱 봐서. 그래서 뭐 디자인 얘기는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랑성 쌍둥이라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뭐 없을 것 같고요. 디자인 되게 중후하고 멋있죠. 네, 좀 더 본격적으로 엘리트의 기술적인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엘리트가 엠피리언에서 좀 스펙 업된 부분이 있어요. 네. 평판형 드라이버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이러면서 좀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왜곡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낮아졌어요. 보통 이어폰, 헤드폰이 이제 이 왜곡률이 0.5% 정도면 이제 괜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엠피리언이 이제 0.1%로 되게 낮은 수준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엘리트는 이보다 더 낮은 0.05%의 왜곡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무게가 좀 더 가벼워졌어요. 82g에서 75g. 이게 사실 드라이버 무게가 몇 그램 가벼워진 게 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진동판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크면 클수록 좋고요. 가벼울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진동판이 잘 움직여야만 크게 에너지를 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서 자유자재로 움직여야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급으로 갈수록 아주 조금의 변화를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조금 더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거,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거,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끝판왕격인 이 엘리트급에서 무게를 약 9%나 절감했다라는 거는 대단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수치를 보자마자 소리 되게 좋아졌겠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엘리트가 주파수대가 좀 더 넓어요. 엠피리언 대비해서 저역이 좀 더 낮은 곳부터 해가지고 고역은 좀 더 높은 곳까지 이렇게 주파수대가 좀 넓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트이지만,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엠피리언과 거의 일란성 쌍둥이처럼 약간 비슷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엘리트 소개는 엠피리언과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점부터 뭐 시작해보죠. 첫 번째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매제가 자랑하는 착용감.
서스펜션 윙 헤드밴드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네, 사실 변화가 있어도 별로 반갑지 않은 부분인데 엠피리언이 초창기에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좋은 사운드도 있지만 플래그십 중에 가장 착용감이 좋다라는 평가를 이끌었기 때문인데요. 디자이너 출신이 만들어서 그런지 넓은 면적에서 이렇게 좀 머리를 감싸다 보니까 무게 분산이 잘 돼가 착용감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여기 옆면에서도 좀 무게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의 음향기기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특히나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귀에 착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옷이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면은 어떤 좋은 음악을 듣고 고음질을 들려줘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이 저는 기준이 착용감입니다. 착용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쓰고 있는 보스 헤드폰을 구매하는 이유도 첫 번째가 착용감이 정말 좋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엠피리언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 엄청난 착용감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엘리트도 똑같은 착용감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바뀐 게 다행입니다. 혹시나 뭔가 더 좋아졌는데 착용감이 더 안 좋아졌다. 저는 이랬으면 조금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공통점은 CNC 가공된 알루미늄 프레임입니다. 엠피리언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블랙으로 이제 처리가 됐고 엘리트는 이제 실버 컬러로 좀 마감이 돼가지고 그 차이가 있는데 사실 뭐 내실은 뭐 똑같은 이제 알루미늄으로 제작됐다고 해요. 세 번째는 이제 뭐 기본 케이블이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드라이버 쪽 얘기인데 하이브리드 마그네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제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귀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운드를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통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모든 음향기기가 객관적인 음질을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그 모델만 갖고 있는 음악적인 개성을 좀 중시할 것이냐 이렇게 좀 갈리는 편이에요. 메제라는 브랜드는 분명히 음악성이 훌륭한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플래그십이니까 음악성보다는 조금 객관적인 음질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엠피리언과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한 8대2 정도? 7대3에서 8대2 정도로 개성보다는 객관적으로 누가 들어도 인정할 만한 좋은 음질을 들려줄 수 있는 게 좀 더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이건 또 뭐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차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이 재밌죠. 네, 이어 패드가 바뀌었어요. 엠피리언은 이제 알칸타라와 이제 가죽 이어 패드 두 가지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엘리트에는 알칸타라가 똑같이 제공되긴 하는데 가죽 이어 패드가 좀 이제 엘리트 스타일에 맞게 새로운 버전으로 리뉴얼 됐어요. 이어 패드가 좀 얇아졌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구조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쪽이 엠피리언 그리고 이쪽이 엘리트인데 뭐 거의 반쪽이 됐는데요? 네. 좀 다이어트를 했는데 엘리트 사운드의 속성이 좀 스피디한 느낌이 약간 담겨 있고 엠피리언은 좀 살짝 뭐 따뜻하고 약간 살짝 느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좀 이어패드 두께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내부 구조도 살짝 달라요. 엠피리언의 가죽 이어패드는 이제 안팎이 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트는 겉에는 뭐 가죽이지만 이 내장재 쪽은 편칭이 된 알칸타라 재질이 사용돼 가지고 이런 하이브리드 구조로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제 진동판이 바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 리나로 아이소플래너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소플래너 대신에 이제 파루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진동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앞에서도 서술했지만 드라이버 무게가 좀 가벼워졌어요. 뭐 이따 소리 쪽에서 얘기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음질 면에서 더욱 강화됐다는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바뀐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뭐 그 둘 중 다 해당되지 않는 것이 가격이죠. 네. 정말 어떤 분들한테는 중요한 게 가격일 텐데 엠피리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41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엘리트는 576만 원으로 166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제 전체적인 평가가 금액이 합당하다였었어요. 이 금액 차이라는 게 충격으로 다가오신 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생긴 게 비슷하니까 일단은 판단은 아마도 들어보신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사운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생긴 대로 논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엠피리언은 약간 따스한 음색을 베이스로 튜닝된 제품이고 엘리트는 뭐 겉에서 보게 되면 약간 샤이닝 하잖아요. 좀 더 밝은 쿨톤의 사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뭐 엠피리언을 이미 기존에 많이 갖고 계시니까 엠피리언을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서 이제 사운드 좀 설명할 것 같은데 엠피리언은 약간 우등생 같은 사운드였어요. 약간 음끝이 좀 뭉글뭉글하면서 고루고루 다 잘 어울리려고 좀 그런 우등생 같은 사운드였는데
임팩트가 좀 적기도 했었어요. 뭔가 이게 이제 구 플래그십이긴 하지만 플래그십의 위용을 들려준다기에는 약간 캐릭터가 약간 약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좀 약간 두루뭉술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네, 해상도도 약간 그 뭉글뭉글한 뉘앙스 때문에 약간 고해상도보단 살짝 못 미친다는 느낌도 약간 있긴 있었고요. 중역 때도 살짝 그 막이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들린다기보다는 좀 따스한 느낌, 좀 안으로 좀 먹어 들어간다는 느낌을 담고 있었는데 이번 엘리트에서는 약간 정반대의 사운드, 뉘앙스를 좀 들려줄 것 같아요. 사운드가 밝고 막이 좀 제거된 사운드입니다. 중역도 좀 더 명료하고 깨끗하고 고역도 시원하고 제역도 좀 스피디하고 단단한 스타일 좀 변했어요. 이것도 이제 사운드 튜닝에 좀 차이가 있지만 이어 패드도 좀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어 패드가 두꺼우면은 사실 좀 저역이 좀 묵직하게 나올 수 있는데 반응성이 느릴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면에 엘리트는 좀 얇은 이어 패드를 사용하면서 좀 더 스피디하고 단단하고 좀 양감은 살짝 적은 그런 사운드를 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외관 얘기, 디자인 얘기할 때 빛과 어둠이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같은 브랜드에서 비슷한 라인업인데 이 빛과 어둠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이 파이널에 D8000이랑 D8000 프로라는 제품이 있고요. 네. 울트라손의 에디션 15 베리타스라는 모델이 있어요. 둘 다 이제 같은 등급의 제품들인데 소리가 극단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되게 어둡고 웅장하고 묵직하고 이런 소리를 내고요. 다른 한쪽은 굉장히 해상력이 좋아서 반짝반짝 소리가 빛이 나고 그다음에 되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이런 좀 극단적으로 좀 나뉘는데 당연히 이제 묵직한 쪽이 어둠이고 이제 좀 밝은 쪽이 빛이고 이러는데 엘리트는 빛 쪽입니다. 이 엠피리언이 사실 어둡고 막 묵직하고 막 이렇다는 느낌 사실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치중되어 있지 않고 약간 골고루 약간 이런 입장이긴 한데 네. 엘리트가 나와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렇게 구분을 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엠페리온은 이제 두루뭉술하게 약간 여러모로 좋아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고 그러니까 중간, 이것도 중간, 저것도 중간 이런 느낌인데 엘리트 같은 경우는 딱 집중도가 높은 소리입니다. 스포트라이터를 한 지점에 딱 비춰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듣고 있으면은 약간 긴장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엠페리온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평화로운 그런 느낌인데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귀에 따갑진 않은데 절대 불편하진 않고 매제가 절대 불편한 소리를 만드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불편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 긴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선명함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엠피리언에서 그러니까 플래그십인데 해상력이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가 그 가려운 부분을 굉장히 잘 긁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올라운더의 기질을 풍긴 우등생보다 한 군데서 좀 필살기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사운드 튜닝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수제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저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앞서 얘기한 그 빛과 어둠의 다양한 브랜드들의 선택이 저는 항상 어둠 편이었어요. 네. 근데 요번만큼은 빛의 승리입니다. 금액 차이가 이제 166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의 충분한, 뭐 어차피 착용감 디자인 똑같으니까 소리 면에서 그 금액만큼의 충분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빛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트 하면 사실 떠오르는 이미지 약간 차가운 도시남자, 이과적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재수 없음. 네, 연봉 높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나 들어주지도 않는구만. 네. 반응도 없어. 네. 저는 이제 그런 엘리트가 이제 그런 느낌도 닮고 있지만 약간 매제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과적인 머리가 있지만 약간 따뜻한 감수성을 지닌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보통 이제 그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약간 인정머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과 다르다. 네.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다. 네. 네. 굉장히 오그라듭니다. 힘드네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마무리가 좀 약간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네. 엘리트 약간 엠피리언이랑 닮아가지고 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운드를 들어보면 확실히 업그레이드 스펙인 제품인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고 비교적 최근 트렌드라고 하면은 좀 더 밝은 음색에 좀 해상도가 높은 제품들이 좀 더 이렇게 위아래를 굳이 구분하자면 약간 상위급을 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엘리트 좀 같은 형국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엠피리언보다 좀 더 스펙적으로도 좀 업그레이드 되고 사운드적으로도 좀 고성능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제의 새로운 플래그십 헤드폰 엘리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